안녕하세요. 교통안전 일원인 교육 진행을 맡은 김미진입니다. 만약에 화물 자동차가 없었다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전국을 누비는 화물 자동차는 바로 우리 경제의 핏줄이자 원동력입니다. 하루 24시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는 화물 자동차 운수 종사자분들 덕분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들께서는 장시간 운전으로 인해서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나와 도로 위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유념해야 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공단의 조정권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화물자동차 교통사고가요,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에 비해 더 위험하다고들 하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3년간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분석을 해봤는데 100건당 치사율이 버스나 택시 등 다른 차종에 비해서 약 3배가량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그 화물자동차는 한 번의 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아무래도 좀 안전운행에 신경을 써야 할 듯한데요. 그래도 교통사고율은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요인 때문에 그런가요? 네,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를 분석해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전방주시 태만이라든가 과로, 과석, 그다음에 과속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자세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어떤 마음으로 내용 들어주셨으면 하는지요? 도로의 운전자는 책임감이 그만큼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안전운전은 어떤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필수이기 때문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 또한 책임감을 갖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물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담당할 교통안전공단 조정권 교수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도로에서 운전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안전운전을 하셨습니까? 국가, 사회, 회사, 가족, 나.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오늘 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안전운전을 왜 해야 되는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 요인과 차량적 요인, 시설 환경적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인적 요인, 즉 운전자 습관에 의해서 사고율이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적 요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한 교육과 지속적 교육을 통해서 운전자의 습관을 조금이나마 교정한다면 충분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의 달인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있더라도 운전의 달인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전자는 매일매일 변하는 교통정보와 같이 그런 정보를 수없이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운전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수많은 정보를 습득하고 그것을 정보를 분석해서 운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운전자는 매일매일 발생하는 교통정보를 수없이 반복해서 해야만이 충분하게 운전의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우리 운전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연 운전 중에 진정한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지 여러분 고민해 봤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 배려하기, 안전거리 확보하기, 정지선 지키기 등 이런 게 있겠죠. 과연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운전의 기본은 바로 전방 주시입니다.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행자를 추돌하거나 자동차와 충돌해서 대형 사고를 발생시킵니다. 운전자의 기본에 할 수 있는 전방 주시는 안전운전의 기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전방 주시를 방해하는 요소는 뭘까요? 첫 번째가 운전 중 DMB 시청입니다. 두 번째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입니다. 둘 다 운전 중에 전방 시야를 하지 않고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하기 때문에 전방의 보행자나 전방의 자동차를 추돌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운전자는 운전 중에 전방을 주시하고 휴대폰이나 DMB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영상은 운전 중 DMB를 시청하는 장면입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휴대전화 사용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시속 100km로 달리며 문자를 하는 건 55m를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똑같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한번 못 밟아보고 사고를 당하는 일이 언제 일어날까요? 운전하면서 휴대전화 쓰느라 잠시 한눈 파는 순간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 사람은 거래처와의 약속에 늦었습니다. 마음이 급하겠군요. 잠시 고민하다가 규정 속도를 어깁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독촉 문자를 보낸 모양입니다. 별 생각 없이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그만 다른 차와 충돌하고 맙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운전자의 반응 시간이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허용치 0.03%보다 훨씬 높은 0.08% 수준으로 사고로 인한 중상 가능성이 4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또한 문자 메시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운전자는 약 2초 정도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100km로 주행할 경우 55m를 눈 감고 주행하는 것과 같아 사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안전운전의 기본은 전방 주시입니다. 전방 주시 태만을 할 경우에는 보행자나 앞차를 추돌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기본에 할 수 있는 전방 주시를 태만하지 말고 DMB 시청이나 휴대폰 사용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전운전의 기본은 전방 주시입니다. 여러분은 안전운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방어운전입니다. 방어운전은 상대방에게 나의 차를 알리는 겁니다. 그 역할이 바로 전조등 켜기입니다. 전조등을 킴으로써 상대방에게 나의 차의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충분히 방어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전조등 켜기를 오래전부터 시작했습니다. 본 영상은 프랑스 파리에 전조등 켜고 운행하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방어운전을 하기 위해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전부터 전조등을 평소처럼 켜고 하는 운동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는 전조등 켜기 운동을 생활해서 방어운전을 해서 결국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을 좀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에서 자동차의 안전거리는 생명거리라고 합니다. 시속 100km로 주행 시 초당 28m를 이동합니다. 운전자가 깜빡하는 사이에 초당 28m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만큼 속도에 비례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특히나 밤이나 빗길, 눈길, 빙판길에서는 보통의 도로에서보다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결국은 안전거리는 생명거리인 만큼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위험한 도로에서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운전 중 안전거리를 충분하지 못해서 앞차를 추돌한 사고 장면입니다. 운전사를 구조합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목동 근처 제1 지하차도 입구에서 건축자재를 싣고 가던 트레일러가 앞서 가던 유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트레일러가 유조차를 들이받고 급정거하는 순간 기둥들이 앞으로 미끄러져 운전석을 덮치면서 피해는 커졌습니다. 적재함에 적재 중량을 초과해서 운전할 경우에는 제동 시에 제동거리가 그만큼 길어집니다. 특히 커브길에서는 속도를 높이지 말고 서행하면서 서서히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과적 후 커브길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적재물이 바닥에 비탄되면서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장면입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졸음운전의 원인은 피로입니다. 졸음운전을 안전거리 확보라든가 중앙시범 등 이런 사고를 유발하는 사고입니다. 24시간을 자지 않고 운전할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과 같다고 합니다.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는 겁니다. 운전자는 2시간이나 200km 한도내에서 운전할 경우에는 충분하게 중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곤이 그만큼 쌓이게 되면 시인성 확보라든가 조작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운전이 그만큼 위험합니다. 운전자 여러분은 피로가 쌓일 경우는 과로하지 마시고 중간중간에 휴식을 충분히 취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졸음운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교통사고 동영상과 졸음운전 실현 사람이 장면입니다. 일생 동안 함께 교통사고를 보도록 당할 하겠습니다. 확률은 무려 35%. 암에 걸릴 확률보다 높다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고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졸음운전. 김모 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갑자기 1차선으로 방향을 틀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앞서가던 유조차를 추돌하면서 뒤집힌 것입니다.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차량 운행이 잦은 화물차의 경우 졸음운전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2010년 상반기까지 화물차 운전자 사망자 수가 작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하였는데 실제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전체 졸음운전 사망자 120명 가운데 화물차 운전자가 가장 많은 43명, 무려 36%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졸음운전은 이처럼 큰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것이 특징. 2007년 10월 27일 원주시 소처면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에서 화물차 5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1명에 4명이 크게 다친 대형 사고. 지금 수행 중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공사 중이라고 한 30km나 40km로 갔을 거야. 계속 2차선으로. 근데 갑자기 뒤에서 쿵 했단 말이에요. 원인은 역시 졸음운전이었습니다. 사고 지점 1km 앞에 노면 공사로 차들이 서행하던 중 22톤 화물차가 졸음운전을 하다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앞서가던 화물차 넉 대를 차례로 들이받은 것입니다. 특히 야간 운행이 많아 졸음운전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람은 바로 화물차 운전자들. 하지만 야간 운행 시 졸음운전은 곧 목숨과도 직결된 위험한 일. 화물운전자에게 수면 분석기를 달아 그 위험성을 실험해보기로 했습니다. 5시간 안에까지 서울에서 대구까지 도착해야 하는 차량. 빠듯한 일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쉴 수는 없습니다. 출발 후 그는 4시간까지 흐트러짐 없이 차선을 잘 지키며 정속주행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량이 이리저리 지그재그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다른 차량이 접근해도 지그재그 운전은 계속되었습니다. 1시 52분 10초 정도부터 이제 약간 졸음을 느끼는 듯해요. 중간중간에 눈 깜빡임이 좀 느려지면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1시 53분 9초에 그냥 잠에 빠져들어 버려요. 운전을 하면서 지금 여기 잠에 빠져드신 거예요. CCTV 확인 결과 운전자는 점점 눈 깜빡임이 완만해지며 1단계 수면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7톤 차량이 운전자의 통제를 벗어난 듯 차선을 넘나드는 운전이 무려 1분 이상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큰 사고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는 전조등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 차량의 시인성, 즉 전방을 볼 수 있는 전조등이 있고 또 하나는 후방 차량이 전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후미등과 후반사판이 있습니다. 운전자는 전방도 중요하지만 후방 차량이 안전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후미등과 후반사판을 깨끗하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본 영상은 도로에서 운행하는 화물자동차의 후미등이나 후반사판이 미점등, 노후돼서 후방 차량이 전조등에 의해서 반사가 안 돼서 위험한 장면입니다. 도로상의 신호는 왜 있을까요? 여러분은 도로상의 신호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신호라는 것은 운전자의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규정된 신호에 의해서 가고 오고 쓰는 것입니다. 모든 도로의 운전자는 신호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간의 신뢰의 원칙입니다. 도로의 운전자, 결국은 신호는 여러분과의 약속입니다. 신호등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 한 장면입니다.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운전자의 한 실수로 인해서 충돌한 사고입니다. 운전자의 어떤 규칙을 지켰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안전벨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전벨트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안전벨트는 충돌 시에 운전자나 탑승자를 자동차로부터 이탈되지 않도록 확고하게 잡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벨트 착용하지 않을 경우 충돌 시에 조향 휠이라든가 자동차 내부에 충돌해서 경상이 중상, 중상이 사망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이자 의무입니다. 이제는 운전자와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앞좌석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안전띠는 생명띠입니다. 예, 본 영상은 자동차가 고정벽에 충돌 시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하여 탑승자가 자동차 내부에 부딪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참혹합니까? 안전띠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이처럼 자동차의 탑승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전띠는 생명인 만큼 필히 운전 시에는 안전띠 착용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타이어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에서 타이어 관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타이어는 제2의 안전벨트라고 합니다. 운행 중에 앞 타이어가 파열할 경우는 조향 핸들이 꺾이면서 대항차로 넘어가서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타이어 관리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운행 전에 필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타이어 마모가 되면은 수막 현상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그만큼 마찰력이 적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타이어 마모가 됐을 경우에 왜 위험한지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모된 타이어는 타이어의 배수력 저하로 인한 빗길 제동거리가 약 50% 이상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빗길 주행 시에는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충분히 감속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교육을 했습니다.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은 필연적으로 과속이나 또 졸음운전, 또 화물자동차 적재문의 결속 불량이나 그리고 안전거리 확보, 이런 부분이 사고 유발의 아주 큰 원인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께서는 이런 부분을 필히 지키셔서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정말 많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꼭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나요? 도로의 운전자는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운전은 그만큼 운전 습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상대방을 갖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운전하다 보면은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럼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으신 이야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은 한 번의 사고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기본 수칙을 알 수 있는 전방주시라든가 과로, 과속, 그다음에 과적 이런 부분을 피한다면은 충분히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사람에 의해 발생하지만요, 사람의 손으로 막을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교통사고인데요.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만용은 곧 타인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안전운전은 습관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생활이 바뀐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바꾼 생각 하나 또 습관 하나가
나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안전운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